하지만 누나는 밤마다 내 상상 속에 나타나서 한 이불에 같이 누웠습니다. 점점 미움에서 그리움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3일 만에 다시 누나를 찾아갔습니다.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불금 8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나는 이제 6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아내와 같이 오랜 외국 생활을 하다 2년 전에 귀국했습니다. 아침 지하철에 앉아서 출근길에 흘러온 세월을 회상합니다. 아내는 나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많은 70개 할머니입니다. 긴 세월 우리 인코 부부는 다정히 잘 살았습니다. 사실 지금의 내 아내는 내 외숙모였습니다. 외숙모와 살게 된 기막힌 사연 지금부터 여기서 이야기해 보렵니다. 고향이 청주인데 고교 졸업 후 명문대를 입학했습니다. 처음에 대학 들어와서 학교 앞에서 하숙을 했습니다. 당시 우리 하숙집은 딸셋을 둔 과부 아줌마가 운영했습니다. 그때 그 집 큰누나가 홍기가 꽉 찬 20대 후반이었습니다. 굉장히 이쁘고 대기업 종합상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시골 촌놈이 볼 때는 거의 여신급 미녀였습니다. 당시 하숙집이 한옥이었고 하숙생이 6명이었는데 가족처럼 어울려 잘 지냈습니다. 큰누나는 특히 제일 어린 나에게 아주 잘해주었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누나가 특별식으로 칼국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만 데리고 학교에 둘이서 산책을 가곤 했습니다. 나는 신이 나서 누나를 보디가드하며 캠퍼스를 산책하며 으쓱대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나한테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누나가 10년만 기다려주면 누나하고 결혼할 거야. 누나는 그 말을 듣자 해 귀를 잡으면 알을 혼냈습니다. 조그마한 게 악담을 해라. 지금도 노처녀인데 그때 되면 40이 다 되어버리는데 누가 할매를 데려간대. 아니야, 걱정만 안은 데려갈 수 있어. 시끄러워요. 샷업 마우스 하세요. 누나하고 행복한 티격태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 같은 하숙집에서 대학 1학년을 신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일요일날 엄마하고 외삼촌이 저를 보러 왔습니다. 아주머니는 엄마하고 처음 만났는데 아주 잘 맞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외삼촌하고 엄마하고 같이 하숙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외삼촌은 대학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날 식사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집에서 누나하고 행복하게 1년을 잘 지냈습니다. 사실 누나 때문에 다른 여자애들 사귈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어찌 뭐가 잘못되어 1년을 마치고 쫓기다시피 군대를 갔습니다. 전방에서 고생 죽도록 가다 거의 1년 만에 첫 휴가를 나왔습니다. 힘들 때마다 누나하고 저녁나절에 캠퍼스를 산책하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여신같이 환하게 웃던 누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휴가 나가면 누나 한번 만나봐야지 하는 생각을 수백 번도 더 했습니다. 겨울날 누나를 생각하며 전방 눈밭에 하얗게 뿌려지던 사랑의 흔적을 기억합니다. 집에 오니 엄마가 하는 말이 누나하고 외삼촌하고 결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가슴이 헉하고 쥐어짜듯이 아파왔습니다. 절대 안 되는데 하는 말이 무심결에 튀어나왔습니다. 누나와 외삼촌은 그해 겨울에 결혼을 했습니다. 누나가 결혼을 해버리잔 내가 누나를 참 좋아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군대 생활하는 동안 나는 참 많이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잊을 수 없는 내 첫사랑의 아픔이었습니다. 복학해서 그 하숙집에 안 가고 일부러 멀리 떨어진 후문족에 자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외삼촌 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누나를 만나볼 용기가 안 났습니다. 하지만 집안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얼굴은 봤습니다. 대학 4학년이 되어 취업 때문에 열심히 도서관에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저녁에 도서관에서 밥 먹으려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자취방 방문 앞에 외숙모가 있었습니다. 거의 6년 만에 외숙모와 단둘이 처음 봤습니다.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누나는 여신이었습니다. 엄마가 밑반찬을 보냈는데 누나가 가지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내 얼굴을 보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나는 방이 이게 뭐니 하면서 방 청소를 깨끗이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식으로 칼국수를 해주었습니다. 알미늄 밥상을 두고 둘이서 다정히 마치 부부처럼 앉아서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둘이서 연인처럼 옛날처럼 캠퍼스 산책을 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이제 외숙모가 된 누나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그 캠퍼스 오솔길 지금도 가끔씩 둘이서 갑니다. 우리의 인연이 시작된 끝이 없는 길입니다. 따스하고 부드러웠던 외숙모의 손느낌 그냥 내 가슴에 영원히 찍혔습니다. 그 후로 또 한 번은 누나가 밤에 술에 취해서 자취방을 왔습니다. 내 인생을 결정해버린 누나와의 첫 키스가 일어난 밤입니다. 그날 밤도 누나를 잊을 수가 없어서 한참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독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나갔더니 외숙모가 술에 취해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더니 꼭 껴안아 주시면서 뜨거운 입술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취집 골목가로등 밑에서 외숙모와 첫 키스를 했습니다. 뜨겁게 길게 꿈에도 잊지 못하는 몇 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누나는 귀에다 촉촉히 속삭였습니다. 좋은 여자 만나서 서로 아껴주며 행복하게 잘 살아라. 누나 왜 이래요? 삼촌하고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그리고 나오지 말라며 누나는 등을 돌려 떠났습니다. 그날 누나의 몸에서 느낀 향기와 부드러움이 저의 온 영혼을 마취시켰습니다. 그 뒤로 누나가 그리워서 밤마다 온몸을 떨었습니다. 누나를 잊기 위해 취직해서 바로 해외 주재 발령받아 갔습니다. 일부러 해외로 발령받을 수 있는 기업을 택해 갔습니다. 그곳에서 낯선 외국의 여인들과 방탕하게 놀았습니다. 5년을 보내고 30대 초반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오니 엄마는 어서 장가가라고 맞선 일정을 몇 개 잡았습니다. 저는 누나가 아니면 한국 여인과 사귈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시 해외를 나가서 그쪽 여인들하고 지내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에 엄마한테 외삼촌 소식을 들었는데 쇼크였습니다. 누나하고 외삼촌이 부부 사이가 안 좋다는 거예요. 누나가 결혼 전에 사귀던 유부남하고 바람이 났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나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을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실망도 되고 스스로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난 그것도 모르고 누나만 바라보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날 밤 가로등 밑에서 나에게 키스를 해주던 그 누나. 그 아름답고 순수했던 그 누나는 어디에 갔단 말인가? 누나가 미워서 한국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갈 생각도 없이 거기서 살다가 결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결혼이란 것이 겉으로 멀쩡하게 보여도 속으로 곪고 있었습니다. 서로 푹 빠져서 사랑하고 할 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눈에 덮여진 커플이 벗겨지고 나니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첫째, 식습관이 다르니 몸에서 나는 냄새도 달랐습니다. 둘째,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니 사사건건 신경 쓰였습니다. 결국 서로의 성격 차이로 3년을 못 살고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30대 중반이 되어 기나긴 외국 생활에 심신이 지쳐버렸습니다. 그래도 내 나라 사람하고 살아야겠다 싶었습니다. 늦은 결혼이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귀국했습니다. 엄마는 외삼촌이 이혼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딸 하나 있는 거 외삼촌이 데리고 있다고 합니다. 엄마는 온통 누나에 대해 나쁜 이야기만 합니다. 엄마한테 결혼하겠다고 하니 기다렸다는 듯이 선을 몇 번 봤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분하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쓰러져 가는구나 하고 쓸쓸한 가을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누나에 대한 배신감으로 이상하게 일그러져 버린 내 청춘입니다. 귀국해서 임시로 살던 집에서 원룸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학 앞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싶어서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는 그리고 캠퍼스는 내 인생의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어려울 때나 힘들 때 항상 학교를 찾으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날도 오랜만에 학교 캠퍼스를 거니르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누나가 생각났지만 배신자라는 생각이 들며 확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 원룸을 알아보다 부동산 따라서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익숙한 골목으로 데리고 갔는데
깨끗한 신축 원룸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 옛날 그 하숙집이 없어지고 5층이 원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봤는데 문을 열어주러 온 주인이 누나였습니다. 세상에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서로 한참을 쳐다보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누나를 보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마치 성스러운 여신이 천박한 미녀로 전락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한 대학 동기를 불러내어 술을 마시고 취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상상 속에 천박한 누나를 불러내어 밤새도록 괴롭혔습니다. 누나는 미웠지만 그 아름다움은 내게 거역할 수 없는 치명적 유혹이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는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주인이 웬일인지 파격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하자고 한답니다. 계약하기 싫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밤마다 내 상상 속에 나타나서 한 이불에 같이 누웠습니다. 점점 미움에서 그리움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3일 만에 다시 누나를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본 아줌마께서 누나는 집에 없고 학교에 산책 갔다고 합니다. 캠퍼스 밤길을 혼자서 누나를 찾아 나섰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저 앞에서 혼자 외롭게 걷고 있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불쌍하고 보이든지 가만히 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나를 보고 깜짝 놀라는 누나를 보고 그냥 묵묵히 같이 걷자고 했습니다. 할 말이 태산 같은데 미워서 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누나가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정문을 나와서 둘이 의논이나 한 듯이 말없이 시장통 닭발집에 갔습니다. 한 잔, 두 잔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조금씩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누나 왜 그랬어? 누나는 내게 있어서는 성녀야. 그런 분의 타락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미안해 내 젊은 날의 어리석음을 용서해줘. 내 오만과 경솔함의 대가를 지금도 혹독하게 치르고 있구나. 그리고 누나와 나는 말없이 소주잔을 비우면서 취해갔다. 그리고 그 닭발집을 나와서 누나의 손을 잡고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나는 누나에게 가슴 속에 있는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누나가 아무리 나락에 떨어져도 나는 누나를 외면할 수가 없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지금도 밤마다 누나를 불러내어 괴롭히며 열정을 식히고 있어. 오늘 밤도 혼자 외롭게 누나를 상상하며 자신을 괴롭힐 내가 두려워. 누나가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꼭 감싸면 알을 보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늙은 누나가 이렇게 젊은 너의 짝이 될 수 있겠니? 슬프구나. 왜 그때 너를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아니야, 지금이 제일 좋아. 이제 알았선 아는 누나 없으면 안 돼. 이제 절대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마. 그리고 누나를 꼭 껴안고 눈앞에 보이는 어른들의 쉼터로 들어갔습니다. 평생을 갈망해온 내 사랑 누나를 보물처럼 다루었습니다. 천천히 뜨겁게 우리는 서로를 무장해제시켰습니다. 그리고 누나는 나를 올려보며 서약했습니다. 이제부터 평생 나의 여인이 되어 나만 쳐다보며 살겠다고. 그날 밤 우리는 몇 번이나 서로를 확인하며 몸을 합쳤습니다. 평생에 쌓였던 응어리가 확 풀리는 놀라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다음날 바로 누나의 원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사랑하는 누나와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에 위국 주재원 발령을 요구했습니다. 아니면 그만둔다는 협박에 놀라 회사는 당장 발령을 했습니다. 1개월 만에 누나와 나는 도망가듯이 한국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외국에서 우리들의 달콤한 허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누나와 같이 보내는 외국 생활은 낭만 그 자체였습니다.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된 엄마와 아빠는 노발대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나는 누나와 외국에서 자유스럽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여신 같은 누나가 있습니다. 평생 저를 포근하게 안아줍니다. 누나와 함께한 세월은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하하하하하. 구독자 여러분, 끝까지 읽어주셔서 엎드려 감사드립니다. 나이가 들어도 멋진 연애는 하고 싶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연애도 못합니다. 건강관리 철저히 하십시오.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다음 주 불금 8시에 더 은밀한 스토리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